필화 사건 이후 잠시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몸담았던 당시에 직접 교과서 편찬에 관여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화학 교과서 같은 경우는 설명뿐만 아니라 실험 과정을 직접 그림으로 그릴 정도로 상세히 만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도를 직접 만들기도 했다. 지도가 지금 역사 지도입니다. 그리시고 또 여기 해제를 쓰시고. 역사에 대한 애착이 유난히 많았던 장지연은 대동여 지도를 직접 베껴서 그 위에 지역의 역사와 연원에 대해 일일이 설명을 붙인 역사 지도를 만들기도 했다. 유품을 살펴가던 중 발견한 교지 한 장. 교지, 유학, 장, 지자, 연자, 진사, 3등, 제698. 이 한 장의 과거 합격 교지는 장지연의 사상적 기반이 유학이란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교지를 내려주신. 그렇다면 그는 어디서 누구에게 유학을 배웠던 것일까? 예, 이 집은 위암 장지영 선생님께서 나이 12살 때 들어오셔가지고 약 한 7, 8년간 이곳에서 생활하시고 공부하시던 그런 곳입니다. 장지연은 10살 때 어머니를 잃고 그 후 자신을 돌봐주던 할머니마저 잃게 되자 직접 먼 친척벌인 장석봉을 찾아와 학문 배우기를 청했다고 한다. 석자봉자 어르신은 석자봉자 어르신의 구대조가 여흔 장흔광 선생님이라고 선조 때 사시던 분인데, 천안군수와 전주 판관까지 지내고 낙향했던 장석봉은 당시 고향에서 후배 양성에 힘쓰고 있었다. 장지연은 이곳에서 장석봉의 손자 장익상과 함께 유교적 학문의 뿌리를 닦는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책 보면 재밌는 것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필기를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토시를 달아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셨던 그런 책들입니다. 이곳에서 5년여 동안 유학의 기반을 닦았던 장지연은 19세가 되던 해 스승 장석봉이 세상을 뜨자 그도 이곳을 떠난다. 이곳을 떠날 무렵 그는 이미 문장으로 이름이 높았다. 그러나 과거에 응시를 하면 번번이 낙방, 4번의 실패 끝에 겨우 합격 교지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미 문장으로 이름이 높았던 터라 과거에 합격하기 이전 여러 장의 상소를 대필하기도 한다. 과거에 합격하기 전인 20대에 그가 안효재의 청을 받아 대필했던 한 장의 상소. 안효재의 상소초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위암 선생이 그 대제한 겁니다. 여기 보면 대저의복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성왕께서 그 문장으로서 그 귀천을 펴가자 합니다. 하도는 그 1884년 개화파들의 의제 개혁 주장에 맞서 수구파의 입장에서 올린 이 반대 상소문을 보면 장지연의 사상이 잘 드러난다. 그 내문하는 기술은 대개 이런 데서 취한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을 시찰하고 돌아온 개화파들이
소매가 넓은 관복을 폐지하고 활동하기 편리한 소매가 좁은 옷을 입자고 주장하자 옷은 그 나타난 문양으로 귀천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바꿔선 안 된다는 내용의 상소를 올린 것이다. 이제 소에서 보면은 그 둥근 옷소매라든지 네모난 깃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어떤 그 풍속이라든지 이런 생활 양식 뭐 사소한 거라도 바꿔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보수적인 그 입장에서 상소를 올린 거라고 볼 때 아주 그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유학자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소문을 올릴 20대까지만 해도 장지연은 보수적인 유학자였다. 과거에 5번이나 응시할 정도로 오직 과거를 통해서 입신양명을 꿈꾸었던 보수적인 유학자 장지연. 이런 보수적인 모습과 또 서구 문명의 산물인 신문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보수적인 유학자였던 장지연이 어떻게 해서 언론인으로 변해갔던 것일까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것은 장지연이 자필로 쓴 자신의 스승과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글입니다. 여기 보면 박은식, 또 남궁옥, 또 유근 등의 이름이 보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 황성신문을 비롯한 각종 신문에 주필로 참여를 했던 언론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당시 한학을 공부했던 유학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여기저기서 신문들이 만들어지고 신문의 역사가 막 개화했습니다. 이런 때 지식인들이 이 신문의 효용성에 눈을 뜨고 언론인으로 변해간 것은 어쩌면 그런 자연스러운 변화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문을 대하는 일반인들의 인식은 과연 어땠을까요? 자, 이쪽에 보면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기행하면서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이 그림과 글로써 남겨놓은 것인데, 여기를 보면은 신문을 읽고 있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몇 사람은 이렇게 둘러 앉아서 여기 보면 이 곰방대까지 입에 물고 있는 아주 편안한 자세로 읽어주는 신문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종남소의 풍경을 묘사한 것입니다. 당시 신문은 구독료도 비쌌고 또 발행 부수가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신문을 구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드물게 이런 종남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종남소는 간이 신문 열람소 같은 것입니다. 이곳에 가서 이 비치된 신문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당시에는 이 개화 문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또 세상이 급변하던 때인지라 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과 또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곳 종남소에 가서 함께 신문을 읽어보곤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반 백성들이 신문에 대한 인식이 날로 커져가던 이 시기에 장지연도 본격적인 언론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